한덕수 바람입니까? 아니면은 뭐 내란 세력의 준동입니까? 이거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이 윤석열 내란숙의 집단의 힘이 아직도 암약하고 있다는 저는 이게 하나의 증거라고 봅니다. 물론 홍준표도 이 탄핵에 찬성은 하지는 않았어요. 적극적으로 찬성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약간 김문수와는 다른 결의 모습을 좀 보여줬거든요. 김문수는 완전 그냥 뭐 극우라고 말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그냥 완전 윤석열과 딱 붙어버린 그냥 약간 샴쌍둥이 같은 모습을 네네. 보여줬다면 홍준표는 그거보다 약간은 조금 어떨 때는 비판도 했다가 약간 오락가락했죠 사실은. 그래서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이 중도 입장에서는 야 그 김문수는 좀 너무한데 그래도 홍준표가 차라리 낫지 뭐 이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현직 지자체장이기도 하고요. 근데 저는 홍준표가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뭐 네. 지금 말로는 정계은퇴 한다고 하지만 잠시 도망가 있는 건 아닌가라는 또 의심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흘러간 물로 물레방을 돌릴 수 없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었는데 일단 홍준표는 모래시계 검사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모래시계가 한번 내려가잖아요. 뒤집으면 또 모래시계 또 되거든요. 그러니까 홍준표는 그동안 계속 뒤집고 살았습니다. 네네. 안 한다, 했다, 안 한다, 했다. 그래서 지금 잠시 떠나는 거겠지만 언제 다시 어떤 모습과 어떤 간판으로 다시 올지는 또 모른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저는 약간 명태균 PD 도망가 있는 느낌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명태균 뒤에서 계속 칼 하면서 야 찌를까 말까 할 때 잠깐만 나 찌르지 마 나 안 나갈게 정치 은퇴할게 하고 잠시 피해 있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나는 상대가 안 되지 않냐. 오세훈이 같은 현역을 건드려야지. 네. 괜히 난 전직이다. 여지를 주지 마세요. 여지를 주지 그 얘기 말까요? 들으면 내가 또 할 수 있나 이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갈 땐 가야 돼요. 네. 갈 때 가줘야 네. 가줘야 정치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것이 싹 트게 되고 그것 통해서 국민이 신뢰를 하게 되는데 맨 그놈이 또 돌아와서 또 돌아오고 또 돌아오고 또 돌아와서 그 정치를 하면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게 되는 상황이죠. 근데 신뢰를 하지 않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놈이 계속 돌아오니까 그놈이랑 또 뭘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예 싹부터 사라지게 해야 된다. 근데 제가 제일 무서웠던 건 뭐냐면 6천만 원짜리 목걸이 문제인데요. 이 6천만 원짜리 목걸이를 왜 전달했을까? 그 얘기는 통일교든 신천지든 아니면 사랑제일교회든 세계로 교회든 이런 집단들이 종교적이든 아니면 자기들의 세력을 확장하기 위한 이권이든 소위 최고 권력자의 부인을 통해서 아니면 최고 권력자를 통해서 뭔가 그런 것들을 마련해 보려고 했던 것이 확인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이 6천만 원짜리 목걸이를 받고 김건희가 움직였겠습니까? 윤석열이 움직였겠습니까? 제가 볼 때 거기에 합당한 정치적인 자원을 확보해 달라고 얘기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그 자원이 뭐겠습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국민의힘에 당원으로 입당을 해서 그 내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힘들을 발휘하는 것들을 생각해서 그런 일이 왔다 갔다 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전 이게 있기 때문에 한덕수를 내세워서 단일화를 하고 그 단일화를 통해서 한덕수를 최종적인 국민의힘 또는 극우 진영의 후보로 만들어냄으로써 자기들이 이 내에서 중요한 순간에 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제기를 할 수도 있는 발판을 만들려고 했다라는 측면에서는 저는 이건 매우 예를 들면 안 좋고 음흉하고 우리 정치에 매우 예를 들면 어떤 암적인 존재들이 지금 활개를 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뭐 계속 우리 임 소장님하고 마찬가지입니다만 아직까지도 저는 한덕수가 나오지 않을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만 최근 정황을 보게 되면 야, 왜 이렇게 난리를 치지? 그 이후에는 이 거래에서 만들어진 적어도 10만 양병 또는 20만 양병이라고 하는 거대한 당원들의 군단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전전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볼 때 좀 공포스럽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현실이 된다면. 근데 우리 김 박사님 말씀하신 뭐 신천지가 됐든 통일교가 됐든 이런 사이비 세력들이 구체적으로 당내 선거에 개입한 것 같은 정황은 몇 군데서 확인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재명 후보가 지난번 대선 후보 될 때 마지막에 경선 때 이낙연 표가 갑자기 올라오거나 그런 아주 전통적인 방식으로 절대 해석되지 않는 일들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새겨보는 거는 뭐 타당한 질문인 것 같아요. 그걸 통해서 윤석열 부부가 활로를 모색한다. 한덕수로 가능성이 있네요. 네. 그들도 이제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각자의 사모님들이 또 무속에 또 굉장히 조예가 깊은 분들 아닙니까? 김건희의 뭐 무속 선생님이 뭐 최아영 씨라고 해서 한덕수 그 사모로 알고 있는데
뭐 하여튼 그런 게 통하는 게 있겠죠. 그리고 김건희 씨는 약간 전 세계를 망라하고 이런 종교적 통합을 이룬 천주교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어떻게요? 아 뭐, 구약 성서를 다 외우시고 뭐 이런 그렇죠. 거. 예. 네네. 그리고 뭐 절도 다니고 또 뭐 네. 어디 가서는 천주교, 어디 가면 불교고, 어디 가면 뭐고, 어디 가면 뭐 굿하고 어디서 뭐 신내렸다고 그러고 별의별 얘기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종교를 통합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뭐 신천지 정도는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국민의힘 당원들 입장에서도 그래도 그 당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데 김문수 한동훈 이렇게 둘 뽑아놓고 만족할까요? 좀 아련하지 않을까? 김문수는 기억나는 게 턱걸이밖에 없는 것 같고 무슨 정책도 없고 뭐 그런데 한번 그래도 정색하고 평가를 해주신다면 김문수 후보 저는 탑2 그걸 떠나서 턱걸이 갑자기 그 누구죠? 한동훈은 자기가 30개 한다고 해서 턱걸이를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턱걸이를 30개 할 정도면 제가 또 운동선수인데 그럼 운동선수를 하지. 그러니까 온갖 거짓말 덩어리들이어가지고요. 김문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김문수라고 하는 인물의 존재감은 전 하나도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내란 과정에서 파생된 파생 상품 중에 하나였는데 그 파생 상품이 그나마 윤석열과 가장 가까운 어떤 정체성이나 색깔을 보였었기 때문.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윤석열을 엄청나게 옹호하지도 않았어요, 진짜 따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그 국회 네, 일어나지 않은 거. 그거 하나를 제외하고는 윤석열을 위해서 싸운 것도 제가 볼 때는 없어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또 아니면 자기 극우 세력들 집단의 중요한 가치를 위해서 얘기한 적도 없었어요. 그냥 흘러 왔는데 그냥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평가할 게 없어요. 김문수를 뭘로 평가할 수 있죠? 이 과정에서 저는 그냥 내란의 우두머리였던 윤석열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사람이 누군가 막 집어봤더니 그나마 김문수더라. 그 상징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일어나지 않은 자. 야, 저자만이 유일하게 윤석열과 싱크로율이 100%야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런 윤석열의 아바타로서 김문수를 지지하는 것이지 김문수 개인? 아마 국민에 가서 물어보십시오. 김문수가 어떤 힘이 있는지 조직이 있냐 세력이냐 물어보시면 김문수가 무슨 조직이 있어. 김문수가 무슨 세력이 있어. 뭐 거기 가서 물어볼 정도로 그렇게 아, 많이 예. 궁금하지는 않은데 아니 우리 저 평론가 임세연 말고 네. 민생경제연구소장님께 드리는 겁니다. 저는 네네. 그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가장 끔찍했던 장면이 뭐였냐면 홍준표가 한동훈에게 국가 예산 물어볼 때 한동훈이 350조라고 그랬다가 600조를 600조 뭐 이렇게 와 정말 놀랐거든요. 아니 왜냐하면 장관을 했잖아요. 당대표도 했습니다. 그렇죠. 모를 게 따로 있지. 네. 아니 어떻게 국가 아니, 예산을 액수까지 몰라요? 몇 조까지는 알 필요도 677조 몇천억 원 이건 모르더라도 350조는 너무 놀라네. 어떻게 반타작을 시켜요? 350원을 아니, 그 600원으로 어디서 알았다면 나왔을까? 제가 거꾸로 알았다면 얘기했는데 좋은데 조단인데. 조단위를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600조 대 이 정도는 알죠 보통 기본으로요. 근데 네. 처음에는 어떻게 대답하냐 예산 근데 그걸 질문한 홍준표가 전 되게 웃겼어 처음에 아니 저런 질문 왜 하지? 근데 몰랐던 거 알았던 게 더 웃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놀라웠어요. 네, 홍준표 국가 예산 얼마인지 압니까? 물어보니까 그래도 홍준표는 그래도 여러 가지 뭐 의원도 했고 또 국회 대구시장이다 보니까 예산에 대한 감각은 있는지 그 200조 예산이 AI 200조 예산이 말이 안 돼 생각했으니까 물었을 거예요. 네네. 설마 진짜 모를까 하고 물었는데 처음에 한동훈 후보의 대답은 300조 아니 350조 얘기하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600조 600조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너무나도 너무 좀 약간 민망했습니다. 보기도 민망했습니다. 아니 무식한 것도 정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렇게 공부 잘하고 서울대 엘리트에 뭐 사시도 공부 잘했다면 고등학교 때 잘한 거고. 사시도 네. 그렇게 일찍 통과했더니 왜 그 600조 그 너무 기본적인 숫자조차 못 외우죠? 전 자기 말이 더 웃겨요. 네. 아니 600조요? 그러니까 AI 200조를 200조. 아니 350조의 나라에서 200조로 200조를 어떻게 투자를 합니까? 아니 만약에 350조 쳐볼게요. 그럼 200조 하면 우리 뭐 복지 예산 이런 거 뭐 다 어떡할 겁니까? 그냥 다 싸그리 다 망하자는 거예요? 공무원들은 다 자원활동하는 자원봉사. 맞아요. 일단 나라가 블랙아웃 돼요. 저기 군인들 예를 들면 뭐죠? 그 볼펜 들고 나가 싸워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 정도 상황이 되면 국방부가 어떻게 그 조달을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다음에 노인분들 같은 경우 노인복지 예산 얼마나 많이 들어가면 가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건데 그거 깎아야죠. 그러면 학교 예산 그러니까 애들부터 노인까지 사회적 약자들은 손가락 빨면서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똑똑하면 200조를 얘기했으면 예산을 350조를 얘기한다라고 하는 게 자기 스스로가 바보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멍청한 거죠, 제가 볼 때. 그 정도면 서울대 멍청이들. 차라리 1000조라고 얘기하든가. 그랬으면 약간 이해할 수 아니,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뭐 흐름이라도 있죠. 흐름이라도. 네. 천전 얘기 못 해요. 네. 왜냐면 일본 예산이 천조거든. 그걸 알겠어요. 그걸 알겠습니까? 한국 우리나라 예산도 모르는데
아니 그러니까 아니, 너무 터무니없고 아니, 실력이 없어도 어느 정도가 있잖아요. 네. 맴도는 아니 저는 예를 들어서 예전에 뭐 버스값 얼마인지 아세요? 이런 질문들 하면 그건 많이 틀리잖아요. 그렇죠. 그건 버스 그럴 안 수 타시는 있어요. 분들은 뭐 안 탈 네. 수도 있고 네. 또 하나는 뭐 요새 카드로 하거나 그죠, 맞아요. 또 저는 기후 위기 그거 가지고 다니는데 예. 그러니까 잘 모르거든요. 1,500원인가 1,400원인가 매일 타도 잘 깜빡깜빡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거 가지고도 뭐 민생을 모른다 그래서 야단치시잖아요. 국민들이 네가 맞습니다. 어떻게 지도자 될 자격이 있냐. 근데 예산을 350조라고 하면 이건 정말 심각한데요. 이렇게 딱 진짜로. 둘러봤는데 이렇게 심각한 친구들만 남아가지고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